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 경기가 있었던 거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강원FC 관련 리뷰를 하다가 굳이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리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사우디 경기의 포메이션이 3-4-3이었죠. 그 3-4-3 다르게 보면 5-2-3. 그 스쿼드가 사람들이 공격도 안 되고 왜 이런 스쿼드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왜 공격이 저렇게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FC는 작년 초반과 재작년에 이 시스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4-2-3-1이 나올 줄 알았어요. 포백.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클리스만 감독 체제에서 가장 잘했던 게 포백이었거든. 솔직히 저는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클리스만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선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리랑 갭 차이가 나는 팀이랑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상당히 수비적인 팀과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클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랑은 경기를 해본 적이, 감독으로서 해본 적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거를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평가전에서 베트남이랑 했었는데 베트남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죠. 우리가 갖고 놀았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포백에서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팀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득점을 하는 그런 팀인데, 예선전에서는 상당히 수비적인 팀이다 보니까 공간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계속 끄집어내게 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 작업에서 역습을 당하고 고생하는, 정말 그런 게 많았는데 16강 가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사우디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점점 실력 있는 팀들을 만나게 되면서 맞다이를 까는 그런 팀들이랑 경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의 클리스만 감독의 체제였던 대한민국에서 포백으로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할 거라고 보는 가운데 3-4-3을 갖고 나왔더라고, 사우디에서. 자, 3-4-3에 대해서 우리 강원FC는 3-4-3을 해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3-4-3은 알다시피 5-2-3과 비슷하고 상당히 수비적인, 그리고 역습을 활용해야 되는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전의 전반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권에 사우디한테 밀리죠. 왜? 수비적이고 역습을 해야 되는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특히 재작년에 강원FC 같은 게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상대편 공격이, 예를 들어 정우의 상대편 공격이라고 하면 공격이 들어오면 미들이랑 수비랑 풀백이 3명이서 마크를 하고 반대편도 3명이서 마크를 하면서 수비가 대단히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서로 공격수 하나가 오면 3명이서 커버가 가능하고 바로바로 대처가 돼주는 그런 수비적으로 좋은 포메이션인 대신에 역습 한 큐에 골을 넣어야 되는 포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 후반 강원FC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미드필더가 공을 잡으면 정확한 패스 능력이 좋은 미드필더 2명이서 양현준과 김대원한테 찔러주면서 양쪽 윙이 뛰기 시작하면서 역습을 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투볼란치가 패스가 좋음으로써 여기서 패스가 뿌려지는 걸 알고 압박이 들어오면 양쪽 센터백에서 윙으로 역습이 들어가요. 그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정엽 선수가 가운데서 공을 받아가지고 김대원, 양현준을 뿌려주면서 양쪽에서 뛰는 역습. 그 세 가지를 갖고 역습을 짓는 걸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공격 상황에서 분명히 그 나온다는 한 큐에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나왔어. 손흥민의 유효 슈팅이 2번인가 3번인가 했었죠.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성공을 못했던 건 뭐냐면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야? 이강인과 정우영 이 자리가 대단히 빠른 선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손흥민 자체가 원캐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전술을 성공을 시키려고 했었다면 이강인과 정우영이 아니고 황희찬과 양현준을 넣었어야 된다고 봐. 달리기가 빠른. 그러니까 손흥민이 혼자서 뛰고 나서 계속 뒤에서 얘기했던 거 왜 빨리 안 올라오냐고. 빨리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포메이션의 단점이 뭐냐면 투볼란치가 정말 많이 뛰어야 돼요. 공간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보면 강원FC에서 서민우가 엄청 많이 뛰잖아. 그 역할을 이재성과 황인범이 패스 능력이 좋은데 활동량에 대해서 황인범이랑 이재성이 대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연습이야 했겠지. 하지만 실전을 뛰어보진 않았잖아. 이걸로 연습 경기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에 강원FC는 한국인도 많이 뛰었지. 서민우도 많이 뛰었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황인범과 이재성이 정말 수비도 해줘야 되고 정말 공격도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 그리고 지공시에는 서령우와 김태환이 올라가면서 공격을 5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마 전반전에 그런 작업은 보긴 봤을 거야. 서령우가 올라가서 김태환이 올라가서 서로 공을 전개해주면서 크로스 올라오는. 그게 적절히 섞여야 되는데 너무 손흥민 한 큐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롱패스가 손흥민으로 가는 롱패스가 길면 길수록 안 좋아. 그러니까 이재성이랑 황인범에서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재성, 황인범에서 많이 그걸 못 해주니 어떻게 돼? 김영권에서 싸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말했던 뭐야? 롱볼이 보인다. 롱볼로 나간다. 롱볼만 차고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메이션 자체가 되게 수비적이고 한 큐에 끝내야 되는 그런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는 우리보다 강팀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3-4-3 포메이션이 나왔다는 얘기 딱 듣자마자 클리스만이 무슨 얘기를 했어. 자기는 토너먼트에 강하다고 얘기를 했지. 지기 싫구나. 안정적으로 수비를 많이 넣어서 안정적으로 하면서 골을 넣고 싶구나. 그러다 보니까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했구나 라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 솔직하게. 그게 되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했어요. 도리어 포백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재밌는 축구를 전반전부터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솔직히 3백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골을 먹고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3-4-3을 해서 이 공격 루트에 대해서 선수들이 제대로 여러 가지 방면의 루트를 숙달하지 못해가지고 골을 못 넣었다는 오케이 인정인데 한 골 먹은 거는 정말 그는 운이었어. 운. 상대편 공격수가
연결되는 패스를 실수를 했는데 다른 쇄도하는 선수가 그걸 잡은 거잖아. 근데 그거는 김민재도 놓친 게 아니고 정성원도 놓친 게 아니고 실수가 공이 통과돼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운이에요. 예, 그 골 먹은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3백 하는 걸 우리는 봤었으니까 그거는 운이 없었다. 하지만은 공격에 대해서는 연습을 해봤을 뿐 실전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골 넣는 루트에 대해서 방금 제가 4가지 루트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아쉬웠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공시에는 서령우와 김태환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구영과 이강인이 내부에서 우리 때는 저 누구야 김대현과 양현준이지 이 페널티 박스 안에라서 정말 많이 움직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윙에 있던 풀백이었던 김진호가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슛을 하든 아니면 왼쪽에서 윤석영이 크로스가 올라와서 헤드를 따든 이런 그게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정적이지 않았나. 정우영이나 이강인이 움직이면 크로스 올라오고 그게 다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후반전에 4-4-2로 바뀌죠. 4-4-2로 바뀌면서 교체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조규성이 나오게 되고요. 황희찬이 나오게 되고 박용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4-4-2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공격 축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전반전부터 4-4-2가 포백이었으면 솔직히 우리가 더 갖고 놀았을 텐데 우리가 한 골 먹고 나서 압도적으로 또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알다시피 우리가 공간 놓고 팼죠. 수비적이다 보니까 또 공간을 못 잡아내는, 못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골 넣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상대편이 완전 수비적이고 딱 층을 잃었을 때 그거를 뚫는 능력이 좀 전술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솔직히 이강인이든 손흥민이든 황희찬이든 황인범이든 특히 황인범이든 중거리 슛도 좀 쏴주면서 나한테 공간이 있으면 나 중거리 찰 거야 라는 어필을 하면서 그러면 공을 잡으면 수비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수비를 끄집어내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거리 슛도 거의 없었고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른발잡이 우리 김태환 선수가 어려운 걸 해내죠. 바로 왼발 크로스를 올리는 거예요. 왼발 크로스 올리는 거를 서령우 선수가 헤딩을 해서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99분에. 그 전까지는 우리도 운이 정말 없었어. 물론 상대편 키퍼에 매우 높은 선망도 있었지만은 좀 지금까지 총 4경기를 진행해오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좀 다양한 상대에 대한 대처가 약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긴 팀들 보면 완전히 내려서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진짜 아시안컵을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수비적인 팀과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해본 클린스만 감독의 경험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솔직히 우리 팬들도 그랬잖아. 베트남어 갈 때도 뭐 우리 발전을 위해서 베트남 하는 게 뭔 도움이 된다고 베트남이나 하냐고 많이 뭐라고 했었죠. 근데 도리어 수비적인 팀을 상대하는 경험이 부족해버린 클린스만 감독이 단단한 수비를 내려선 수비를 깨는 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없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수들의 실력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리어 신선전 때
아시안컵을 생각을 했다면, 물론 월드컵을 생각을 했다면 강팀들이랑 하는 게 맞지. 근데 완전 수비적인 팀을 상대를 안 해봤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지만은 이제 그 아쉬움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붙을 게 호주, 그죠? 그리고 그 뭐 일본도 요번 오늘 일본도 올라왔고, 이제 이런 팀들만 남았단 말이야. 이제는 맞다이 깔 수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팀들이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대한민국 축구에 가장 잘하는 포백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지금까지의 아시안컵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경기들보다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롯데가 우리는 안 돌렸잖아. 선수들 체력이 없죠. 체력이 없죠. 솔직히 말레이시아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초반에 한 전반전에 한 2골 넣고 후반전부터는 진짜로 양현준 선수라든지 좀 롯데를 좀 돌려가면서 선수를 좀 쉬게 해줬어야 되는데, 연장전에 승부차기 가고 우리는 호주보다 며칠 적게 쉬고 또 경기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데, 어떤 대회든 부담감 없는 대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또 이겨내야 되는 게 국가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선수들 우리가 응원해줘야지. 그 강원FC 우리가 강등당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도 제가 했던 말 뭐예요? 우리 선수들 우리가 응원해줘야지. 많은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경기력이 어떻고 뭐 전술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반면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선수들이 얘기해주는 게 뭐야? 평가는 경기 끝나고 하자, 대회 끝나고 하자 라고 했듯이, 무작정 비난보다는 일단은 대회 중에는 응원을 해주고, 대회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 뭐겠어. 평가가 안 좋으면 감독 경질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정말 남은 대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도록 합시다. 처음으로 국가대표 리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